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송 서두에 개막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좀 이슈들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수원 삼성 이야기를 조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댓글에도 저희 3명이 입은 옷이 청백적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정현 감독이 가고 나서 조금 K리그에 정말 많은 이슈들을 수원 삼성이 지금 다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희 작가님께서 지금 대본을 써주셨는데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1부 리그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수원 삼성, 그러니까 K리그2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지금. 네, 뭐 지난 2라운드 때 K리그 1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제 경기 수가 K리그 2가 적은데 또 2경기가 ACL 엘리트 때문에 연기가 돼서 빠졌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관중이 K리그 2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라운드 최다 관중도 이 파주가 차지했고.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출발했던 수원이었습니다만 1라운드는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2라운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주 원정을 떠나서 수원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지금 나와 있는 경기들도 다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이랜드도 1라운드 역전패의 그 좀 쓰라림을 딛고 경남을 상대로 1대0 승리, 대구는 세세드가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4대2로 전남을 이겼고, 수원FC는 역시 프리조를 위시한 또 외국인 공격수들의 또 대활약에 힘입어서 요긴을 3대1로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뭐 먼저 좀 토요일에 있었던 경기 결과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도 그렇고 2라운드도 그렇고 100%로 팀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인상은 좀 듭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거길 보내서 제가 주말에 경기장은 안 가고 이정현 감독 출판 관련 행사를 북토크 취재를 네. 했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했어야만 했는데 이정현 감독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나 이제 불만 가득. 나 자신 이거밖에 안 돼. 나 자신 더욱 보여줘야 돼. 역시나 불만 가득. 뭐 이런 상태셨고, 그 뭐 경기 보면 뭐 광주 때 이거 능력치가 부족해가지고 플랜이 잘 수행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퀀스들이 있었다면, 수원에서는 그러면 그게 매끄럽게 되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수원의 이정현을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플랜 수행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플랜 수행을 전술대로 했을 때 매끄러운지 안 매끄러운지 아직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파주와의 경기에서도 이어졌고, 그럼 뭐 되게 단적인 거, 이정현 감독이 무슨 경천동지할 외국에도 없는 전술을 쓰는 건 아니고 유럽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빌드업을 해가지고 측면으로 쫙 벌려있는 윙어한테 공을 줬어요. 그러면은 공을 받는 순간에 이미 하프 스페이스, 흔히 말하는 포켓, 그러니까 수비수들에 둘러싸인 약간 사지일 수도 있는데 일부러 들어간 동료가 근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윙어가 공을 받으면 뒤쪽에 풀백이 백패스를 발 준비를 하고, 그 하프 스페이스에는 침투해 있는 미드필더 이런 선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프 스페이스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윙어한테 공을 주는 시퀀스가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금기거든요, 이 종류 축구에서.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죠. U자 빌드업을 부르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면 공이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U자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댓글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2016님이 그렇게 전술 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이정현 감독 축구에서도 U자 빌드업이 그때 좀 많이 나왔다고, 또 이렇게 또 같은 시선을 좀 보여주시네요. 저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파주전 때 후반에 정호연 선수 나오고 조금 경기 풀린 점, 그리고 이제 왜 이정현 감독이 김성주라는 이 선수를 조금 계속 얘기를 하는지를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주 선수처럼 좀 과감하게 침투 패스 막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수비 뒷공간으로 그런 시도를 그 앞에 전반에 나왔던 선수들이 못해준 부분은 아마 이정현 감독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네, 원희굿라이프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전 내일 승리를 기원하면서 또 내일 대전이 승리해서 스포츠 뉴스 메인에 있기를, 디오고와 주민규의 첫 골을 기원하면서 2대0 승리 기원하신다고 저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골을 못 넣었구나. 그렇죠. 서진수만 지금. 서진 선수만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었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제가 또 마침 대전 내일 중계방송을 가거든요. 대전하고 김천 경기 중계방송 가는데, 저 선수들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정현 감독은 4월 말쯤 되면 80%는 올라올 것 같다. 아직은 진짜 멀었다. 3월 말이 아니고 4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조금 자평을. 길게 보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꾸역승은 하고 있고, 뭐 선수들의 능력치가 좋아서건, 교체도 전술인데 교체 전술이 먹혀서건,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격은 자리 잡는 좀 더 오래 걸리지만 수비는 그렇죠. 영입발과 이정현 감독 스스로 굉장히 자부하는 수비 조직력 다지기가 초반부터 돼가지고 확실히 안정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승점을 쌓아가면서 과도기를 거칠 수 있다는 게 선으로서는 이게 체급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다른 팀들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수원 팬들이 계속 홍정호 찬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쪽에서 가장 체급이 가장 명확하게 느껴져요. 홍정호, 송주훈 둘이 2부 리그에서 딱 중앙에 서니까 거기다 그 뒤에 김준홍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부분 덕분에 일단 수원은 초반에 승점 드랍을 좀 최소화하면서 일단 팀의 완성도를 높일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정효 오른팔 김정용 님이 패신 고승범 선수 빨리 복귀해야 조금 더 팀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네요. 일단 제가 오늘까지 확인한 바로는 두 선수 다 이제 매치 핏은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 다 뛸 수 있다라는 의사는 코칭 스태프에다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효 감독 같은 경우는 경기 당일날 선수들한테 이제 엔트리 진입 여부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돼봐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그 귀뜸을 하나 해드리면 고승범 선수를 좀 뒤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좀 궁금해요. 이 선수 바로 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몸은 괜찮고 전술에 녹아드는 속도가 문제인데 어디에다가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정 감독이 좀 고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10번으로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 감독이 아스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약간 역삼각형 중원에 제일 공격적인 메짤라와 그냥 정삼각형 중원의 10번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쉽게 말해서 메데가르 같은 느낌으로 공민대 압박도 많이 하는 광주로 치면은 최경록? 뭐 비슷하죠. 네, 뭐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구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훈련하다가 보니까 뭐 8번도 아니고 6번까지도 내려가서 또 훈련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주 감독이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뚜너뚜님 이겼으면 됐지 아직까지 못 이긴 팀도 있는데 네, 아직 못 이겼죠. 네, 전북은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원 삼성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포문을 열어봤었는데요. 사실 그 경기는 내적으로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외적으로도 파주 프론티어의 첫 번째 홈 경기였던 만큼 좀 많이 관심들이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 이 팀이 어떻게 얼마나 좀 준비를 잘했을지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준비를 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갔었는데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놀러 갔던 거고 놀러 갔다가 졸지에 일을 했던 거고 좀 그 이후에 기사들도 조금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차 문제라든지 뭐 경기장 내 라커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살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지적이 되긴 했었습니다. 예. 조금 지적되는 건가요? 뭐 대놓고 많이 지적됐다고 제가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예,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파주 입장에서는 뭐 수원 팬들 5, 6천 명 가량에다가 12,000명이 넘는 대관중이 개막전에 오기를 바라지만 또 이제 그런 관중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구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인데 사람들이 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워낙 소위 말하는 어그로가 끌린 팀이기 때문에 그냥 더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잘못하는 게 없나 그 마다마다 다 기사가 나왔던 것 같고 뭐 근데 저는 달리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어그로를 끄는 홍보 마케팅 방식이 개막전에 12,000명을 끌어모았다. 수원 빨과 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러니까 수원 팬이 빠져도 6,000명 가량이 왔다는 건데 그게 뭐 쉽지는 않거든요. 많이 오시긴 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예, 그래서 그 W석에 있다가 제가 후반전에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갔었는데 W석 같은 경우에도 그 원정석하고 좀 가까운 끄트머리에 제가 후반전에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잠입 팬들이 많은 게 아니라 진짜로 파주 팬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골대에서 그 김지한 선수가 페널티킥을 한번 놓쳤었잖아요. 놓쳤을 때 파주 팬분들의 그 함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제 등 뒤에서 많이 들렸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목액은 확실히 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 봤습니다. 일반 관중석에서 머리를 싸질머지고 일어서는 수원 팬들.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잠입 팬들이 있었고. 있어요. 예. 예. 근데 뭐 이날 파주가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계로는 그 장면을 못 봤는데 오프닝 세레머니 그 철책을 이제 뚫고 나오는. 저 그거 못 봤거든요, 사실. 예. 그게 이제 MLS에서 좀 많이 하는 퍼포먼스라고 해가지고 파주가 거기에 착안해서 와서 파주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입지적인 문제들 결국은 이제 최전방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분단선 이런 거를 넘어가겠다라는 의미로 했다는데 저는 이제 이 파주 프론티어의 구단주인 김경일 파주시장이 팀 창단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거의 제일 초반에 나왔던 게 이제 뭐 경평전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의도였기 때문에 약간 저거는
물론 이제 의미상으로는 맞긴 한데 정치적인 의미도 퍼포먼스에 담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또 그 지방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파주와 수원 경기 같은 경우에도 장례 방송으로 그런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지 마시라. 정치적 근데, 활동을 정치적 금지다. 활동을 하지 마시라. 한 번 더 이제 적발이 되면은 저희가 강제 퇴장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장례 방송이 나오기도 했었고. 어쨌든 뭐 머리를 써서 굉장히 영리하게 초반에 이제 구단주의 그런 의사 이런 것도 잘 뭐 녹여둔 퍼포먼스긴 하죠. 네. 그걸 갖고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하기에는 규정 짓기에는 애매하니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죠. 네, 근데 뭐 확실히 저는- 그게 도시의 특성이긴 하니까. 예, 저는 이제 근데 그런 거가 약간 느껴졌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리고 살수 문제는 저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스프링쿨러. 예, 스프링클러. 보통은 이제 보통 그 한여름철에 습기가 많은 잔디가 아닐 때는 한 2번 정도 뿌리잖아요. 1시간 반 전에 뿌리고 그리고 한 45분 전, 30분 전 요때 한번 또 뿌리는데 이날 뭐 기사를 보니까 스프링클러 뿌리는 거 살수하는 거를 잊어먹고 있다가 선수들이 입장에서 도열할 때 그때 급하게 틀었다고. 그런 거는 이제 경기장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뭐 완전히 구단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경기장 관리, 시설 관리 이런 쪽에 같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좀 매끄러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수원님이 저 갑자기 쿠팡 플레이에 출연을 했었는데 어떠셨냐고요? 예, 뭐 멘트를 따고 싶다라는 얘기는 제가 새벽에 들었었는데 이제 가가지고 뭐 그렇게 이정현 감독님 인터뷰까지도 하고 이럴 줄은 진짜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상황이라 가지고. 근데 왜 뭐 갑자기 일손이 필요해진 거예요? 예, 좀 갑자기 일손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어요. 예. 네, 덕분에 가서 놀러 갔다가 돈도 벌고 그러니까 아이 예. 신나. 예. 개골대 해체라 해나님이 그 파주 경기 개인 사비로 갔냐고. 네, 개인 사비로 갔다 왔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저 놀러 간 거기 때문에 개인 당연히 사비로 사비로 갔지만 갔던 개인 겁니다. 사비보다 몇 배 많은 그러니까 또 수입을 벌어서 왔다. 이동준 심판의 어떤 교체에 대한 그럼 심판 수당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논란이 있었지만 소준일 캐스터의 투입에는 이미 선 지급을 하겠다라는 약조가 있었다. 아유, 원래는 제가 그냥 놀러 간 거니까 롱패딩 입고 그냥 되게 편하게 입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롱패딩을 입고 감독님 인터뷰를 할 수는 없으니 옷을 상이라도 좀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계신 그 음향 감독님 파카, 이제 좀 짧은 파카를 빌려가지고 그걸로 급하게 이제 바꿔 입고 그 네임택 쿠팡 플레이 PD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거 달고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그 인터뷰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그라운드 인터뷰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 밑에서 라이브로 하는 후시 그라운드 인터뷰는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명직한 미용실 원장님, 난 박빅비보다 소준일이 좋음. 사랑합니다. 저는 박비피 씨가 좋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소준일 씨는 일주일에 많게는 2번에서 3번 정도 볼 수가 있지만 박비피 씨는 늘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자, 아투너또님 입금됐냐고요? 뭐 그거는 신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게까지 뭐 굳이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번에 모여서 2월에 입금이 되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그날 이정효 감독이 직접 기자들에게 들어와서 보시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또 화제가 된 게 원정팀 라커룸의 네. 시설이었는데 뭐 보통 이제 파주 스타디움 같은 종합운동장들은 월드컵 경기장이나 축구 전용 구장하고는 다르게 시설적으로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열악한 건 사실인데 이정효 감독도 앵간히 도가 넘어섰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마 좀 언론들에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정효 감독의 지적이 뭐 누구를 디스하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파주를 위해서 쓴소리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정효 감독이 계속 상대팀한테만 디스했던 것도 아니고 광주 시절에 보면 이제 광주도 인프라 문제 있을 때 대놓고 이제 셀프 디스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수원 종합운동장이 크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원정팀 락커룸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찜통 더위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때 이것이 홈 어드밴티지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설적인 부분은 구단의 완벽한 소관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정효 감독이 이거를 공론화 시켜가지고 기사를 계속 띄우게 했으니까 시에서도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느 시기에는 좀 이거를 빠르게 공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정팀 라크롬에서 찍은 사진이 북한에 이제 감금된 것 같았다라는 그런 댓글들을 저도 좀 많이 봤었는데 지금 여기도 유튜브에도 또 올라오고 있네요. 좀 사진 구도가 약간 폭력적이긴 했습니다. 예, 아뚜노또님 우리 홈경기 안 오는 조건으로 박삐삐님이 더 좋다 그러는데 홈경기는 왜 안 됩니까? 예, 뭐 그냥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쿠팡 플레이에서 쿠플픽을 상당히 좀 많이 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언론들이 그리고 이제 미디어가 화제가 되는 쪽을 그대로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수원 삼성의 쿠팡 플레이 그 쿠플픽을 했을 때 이게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고무가 됐더라고요. 근데 상대팀 입장에서는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자, 이 스포트라이트를 경기가 끝나고 우리가 받으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1, 2라운드에서 수원이 상대팀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태도, 그 동기부여 거기에 좀 더 고전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